오늘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올바른 아침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도 낭독해 주실 분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잖아요. 정말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픔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발가락에 골절돼서 지금 통증을 느끼면서 있는데 발가락이 아프니까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생기는 쓰레기, 수거자, 지난 시간에 임파계통에 대해서 했죠. 우리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것, 종양이 있다는 것, 암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몸이 나를 살리자고 아픈 거예요. 제발 나 좀 돌봐줘라 하는 거죠. 오늘은 올바른 아침 식사법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께서 쓴 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 다이어트 하시나요? 모노 다이어트 처음 들어보신 분은 계실까요? 모노 다이어트는 열을 가하거나 가공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은 내 몸이 건강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니면은 일주일 너무 힘들다. 그럼 하루부터 하시면 되겠죠. 가장 신선한 거, 독소가 없는 거, 생것만 먹는 거죠.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게 모노 다이어트입니다. 6개월에 매달 일주일씩만 해도 우리 몸이 훨씬 건강하고 멋지게 예쁜 몸매를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법. 인간의 재밌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법을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실행하기 어렵지도 않고 무엇이든 먹고 싶을 정도로 굶주리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아닙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계산기나 계량컵을 들고 설칠 필요도 없고 배고파할 필요도 없어요. 만족할 때까지 먹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여러분이 먹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체내의 소화 한계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세척과 치료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 인간은요, 변화를 추구하죠. 재미있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다른 것, 혁명적인 것, 혁신적인 것, 진기한 것을 좋아하죠. 최신 모델, 가장 최첨단 기능을 좋아합니다. 요즘 챗GPT가 아주 유행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전위적이고 초현대적인 것을 원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장 원하죠. 가게에서 최신형 컴퓨터를 샀다 하더라도 집에 가져다가 전원을 연결시킬 때면 그것은 벌써 구닥다리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사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샀어도, 좋은 집을 샀어도 이미 그것은 중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참을 수 없을 만큼 단조로울까요? 오늘 제가 집에서 이제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었는데 지인이 왜 멸치를 두 봉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네, 두 봉지 주고 또 까리고추도 사와서 또 반찬을 해주고 갔거든요. 정말 감사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차든 옷이든 정치 문제든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나 개선되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급성 참을 수 없는 권태라는 사인의 부고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요. 어떤 것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에 걸쳐서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고 고기와 감자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전에 비해 사람들이 섬유질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소금과 콜레스테롤, 튀김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풍성한 아침 식사와 고기와 감자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영역만 변하지 않을까요? 아침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어제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는 잘 찾아 먹잖아요. 역사상 어느 때보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장병이나 암, 당뇨, 골다공증, 비만과 같은 파국적인 질병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대 증가하고 있죠. 관절염, 근육통, 루푸스, 만성피로 증후군을 겪는 환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정말 다 아픈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즉석 음식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된 입장에서, 아빠 된 입장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데요. 즉석 음식 먹이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하는 일도 바쁘잖아요. 90% 이상의 미국 아동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심장병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오랫동안 수고해온 여러분들의 식사법에는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합니다. 2003년 8월 워싱턴 포스트에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국가적 비만 때문에 심각해진 건강 위험에 대한 최근의 징후는 1970년과 2000년 사이 비만 아동의 수가 3배로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2024년이에요. 근데 2000년까지 3배로 늘었으면 지금은 10배로 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비만이 3배나 증가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어떤 권고를 따랐을까요? 그 조언을 해준 사람들은 있을까요? 우리는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고 고기와 감자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라는 조언을 따라왔죠.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아침을 안 먹고 가면 머리 회전이 안 된다. 머리가 나빠진다.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의사와 그 동료인 미국 영양학회다. 너무 비관적인 소식만 들려주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알려준대요. 회복으로 가는 3단계를 따라하면 관절염이나 근육통, 루푸스, 만성피로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3단계를 알려줄 거예요. 우리 몸의 자연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체중은 자동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기분이 좋아지셨죠? 잠깐 음악 듣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은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 웃음거리가 되죠. 두 번째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세 번째는 매우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제안하는 식단은 검증되기가 매우 쉽다. 문자 그대로 2주 안에 그것의 결과가 밝혀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건강한 아침 식단인지 확실히 알라는 것이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고 체내에 최적의 영양소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독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이 생명의 숭고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 두 번째는 영양소를 추출하는 일정 형태의
신진대사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모두 체내에서요, 매 24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재발하는 생물학적인 활동을 이야기를 하죠. 생체 순환기, 생체 순환기 또는 생물 시계라고 합니다. 매 24시간마다 활동하는 생물학적인 활동.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모든 생물학적 요소들의 상승작용과 조화, 상호 연결성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거는 24시간이 3주기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8시간은 영양 섭취에 할당하는 것으로 이를 섭취 주기라고 합니다.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속되고 인체가 음식을 받아들이는 최적의 상태로 준비된 때, 그러니까 이때 먹으면 가장 좋겠죠. 신진대사와 영양소의 추출이 활발히 일어나는 때를 대사주기라고 합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말하죠. 마지막으로 노폐물 제거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배출 주기는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섭취 주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섭취에 할당하는 것을 섭취 주기라고 합니다. 8시간은 영양 섭취 주기고요.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속되는데 인체가 음식을 받아들이는 최적의 상태로 준비된 때입니다. 신진대사와 영양소의 추출이 활발히 일어나는 때를 대사주기라고 하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일컫습니다. 세 번째는 노폐물 제거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배출 주기는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입니다. 정오 12시까지면 우리가 그 시간에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돼요. 배출 주기를 방해하는 어떤 습관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도 막 먹잖아요. 근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아침 12시까지, 이때가 노폐물이 배출되는 시기예요. 음, 저명한 의사들은 이 시간에 아침을 꼭 먹고 다니라고 하죠. 근데 이 박사님은 한 30년간 연구를 하셨는데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노폐물이 배출되는 시기래요. 이 시간에 먹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노폐물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노폐물 배출 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죠. 이 노폐물 제거는 단지 창자의 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운동, 장운동이 신체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면 분명하지만 우리 몸의 100조개에 있는 그 세포들이 그 노폐물이 장을 통해서 제거가 되거든요. 노폐물은 방광과 피부, 호흡을 통해서도 배출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부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 근데 그 노폐물이 다 배출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배출 시간이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인데 말이 새벽 4시 정각에 시작해서 12시 종이 땡 칠 때까지 모든 배출을 끝내고 그 후로는 배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요, 단지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이죠. 소화가 이 시간에 진행되지 않으면 배출 과정에는 보다 많은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잖아요. 그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배출 활동에 사용되었던 상당량의 에너지가 소화 활동에 전용이 됩니다. 이 건강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면서부터 식곤증이 온다, 졸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몰리는 거예요? 뇌에 있어야 할 에너지가 소화기 계통으로 몰리는 거예요. 위로 몰려가지고 에너지를 막 짜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뇌에 산소가 부족한 거죠.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체내 독극물을 억지로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소화 활동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뭐 6시에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화 활동을 얘가 노폐물 배출하려고 하는데 너 나오지 말고 다시 들어가. 억지로 막 쑤셔 넣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낮에 12시까지는 위의 소화활동을 요구하는 음식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 소화 부담을 주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에너지를 위해 충분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봤죠. 우리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수험생들, 학생들 밥 안 먹고 가면 큰일 나요. 머리가 나빠요. 회전이 안 돼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하는 말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스스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영양사들이 보통 하는 말이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는가. 우리는요, 식사를 하면 원기가 충전되는 게 아니라 피곤함을 느껴요. 식사량이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때요, 여러분? 막 졸리죠. 오후 시간에 왜 졸리겠어요? 그것을 소화해내려고 에너지가 다 모이니까 졸린 거죠. 왜냐하면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음식을 먹고 피곤함을 느끼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과학자일 필요도 없고 이것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리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사용될 대부분의 에너지가 신체 활동이 가장 저조할 때 축적이 됩니다. 신체 활동이 가장 저조할 때란 바로 잠자고 있는 동안이에요. 잠자고 있는 동안. 이 온전한 에너지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중에 많은 에너지를 다시 식사로 소비하다니 과연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가? 아침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절대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커피 한 잔, 식사량, 이런 거 얼마나 원기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원기 부족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차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동네를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저 사람이 정신병자가 왜 이렇게 막 돌아다닐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일부 사이비 과학자들이 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식사 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아침 식사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죠. 일부 영양사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음식물은 에너지로 변환되기 전까지 위에서 최소한 3시간 동안 머물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3시간 이후에 잠을 자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점심시간에 또 음식물이 들어와서 머물고 창자로 옮겨가고 그러다가 또 저녁 시간이 오죠. 저녁 시간이 오면 또 먹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원기가 충만해야 되는데 원기를 더 빼앗겨요.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피곤해서 튕기는 공처럼 에너지가 충만해서는 안 되죠. 잠들어 있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에너지를 축적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한다. 이것은 대기업들이 조장한 폭탄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든든히 먹어야 한다.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의 과학자들이나 대기업에서 조장한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고 해요. 놀랍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참여를 안 했으면 이거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알겠어? 아침은 꼭 먹어야지. 아침을 왜 안 먹어? 아침 먹으면 죽는데. 그죠?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부
과학자들이나 영양사들이나 대기업들이 조장한 거예요. 왜냐면 돈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젤리비님 낭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네. 일단 하겠습니다. 제6. 서희자 일반 평민이 취하여야 할 수루 자와 천지하고 취지지하고 근지 적용하여 양보하나니 차는 서희지어야 한다. 소독할게요. 자와 천지하고 취지지하고 근지 적용하여 양보하나니 나는 더 인도야 아니라 해서 동작해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변화에 따른 시기를 이용하고 토지가 지니고 있는 유리함을 취하며 행동을 선구하고 기능을 단합합니다. 이것이 일반 성인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침 먹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먹으면 좋은 것이 바로 과일이거든요. 네, 과일을 안 드셔보셨죠? 과일. 과일은 다른 음식물과는 달리 그 종류에 상관없이 위에서 소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는 과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먹지 않는다. 토스트 한 입도 밥 한 숟갈도 먹지 않는다. 과일이나 과일 샐러드, 과일 주스, 과일 스무디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좋아요. 반드시 신선하고 가공 처리되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은 실패하고 만다. 건강한 과일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정모까지 오로지 과일만 먹는다는 원리는 내가 35년 동안 공부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35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고엽제 때문에 중독돼서 죽으려고 했는데 몸도 쇠약해지고 고통스러웠을 때 오로지 과일만 먹고서 건강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쓴 거죠.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 면 우리가 아픈 게 뭐냐면 이 아침 식사 너무나도 잘 먹고 있죠. 이 지난번에 인파계통에서 낭독을 할 때 알려드렸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를 터뜨렸죠. 이게 서서히 나타나는 질병이거든요. 이 고엽제 질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20년 동안 처음에는 뭐 손, 팔다리가 마비되면서 숨이 조여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한 가지만 취하고 싶다면 12가지 과일만을 먹어서 배출 주기가 방해받지 않도록 방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방법만 실천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앓고 있는 병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아파. 맨날 통증. 저희 엄마도 아파 죽겠다. 뭐 안 아픈 사람 없죠. 관절염이니 뭐니 막 다 아파. 아침을 먹지 않고 오로지 신선한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호전된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생활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50만 통 이상의 편지를 받아보았대요. 정오까지 과일만 먹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내용만 담아도 한 권 이상의 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50만 통 이상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이 온다고 하죠. 이 더욱 왕성해진 에너지와 고통과 질병이 줄어든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이 탄생이 한 거죠. 그냥 우리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거쳐서 간 게 아니라 무려 35년 동안 사람들이 너무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50만 통, 5만 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500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편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정오서부터 12시까지 무엇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과일. 과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걸 먹으라고 했죠. 여러분도 오늘은 지났고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는 꼭 과일만 먹어보세요. 다른 어떤 변화도 주지 말고 일주일간만 시도를 해보세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다음 미덥 시간에 알려주세요. 내가 정오까지, 저녁 8시부터 정오까지 배고프면 과일만 막 드세요. 괜찮아요. 이 모노 다이어터를 하는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아침에 오직 과일만 먹는다. 과일 먹는 방법에 힌트를 알려주겠습니다. 우리는 과일이 위에서 소화를 필요로 하지 않은 유일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일은요, 다른 음식들을 먹으면 위에서 막 소화를 시켜야 돼. 근데 과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과일 주스와 과일 스무디를 포함한 과일은 빈속에 따로 먹어야 돼. 빈속에.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다 식사하고 나서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과일을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나서 먹는 후식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일을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거나 그 직후에 먹으면 나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뷔페를 간다. 그러면 과일, 채소 이런 걸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먹어주는 거죠. 체내 혈류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그것을 유지를 해야 돼요. 식사가 산성일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과일이 다른 음식과 함께 섞이면은 알칼리성인 과일은 즉시 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위궤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은 과일만 드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멜론이나 딸기, 오렌지를 먹을 수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근데 식후에 먹으면 발효되어서 산성으로 변해서 위장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위장병의 원인은 뭐다? 내가 식후에 과일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과일들을 다 싸잡아서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음식물을 먹기 전에 과일을 반드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과일을 먹은 후에 통증과 불쾌감을 경험했다면 빈속에 과일만 따로 먹어보세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모든 과일은 열을 가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식후에 먹거나 가공 처리하여 주스로 만들지 않으면 체내에서 알칼리성을 유지를 해요. 가공 처리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보다는 맹물을 마시는 게 나아요. 우리 맹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물이 치료의 핵심이다. 이 책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물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먹지 말고 커피를 마시지 말고 내 몸이 좋아하는 맹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맹물에 천일염, 맛소금 이런 거 타면 안 되고 꼭 천일염을 타세요.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많아요. 여러분이 급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죠? 무엇을 줘요? 소금을 냉개를 주잖아요. 그리고 주스는 천천히 마셔야지 꿀꺽꿀꺽 마셔서는 안 돼요. 주스를 마실 때는 천천히 한 모금씩 침과 혼합해서 마셔야 돼요. 그래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주스는 항상 천천히 마셔라. 이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주스 많이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꿀꺽꿀꺽 꿀꺽 순식간에 없애버리죠. 그게 아닌 거죠. 주스는 천천히 마셔야지 꿀꺽꿀꺽 들이켜서는 안 돼요. 주스를 마실 때는 천천히 마셔라. 한 번에 한 모금씩 침과 섞여서 먹어야 돼. 그래야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주스는 항상 천천히 마셔라. 밥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먼저 먹어라. 과일을 먼저 먹어야 건강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산성으로 바뀌어요. 과일은 알칼리성이죠. 아셨죠? 과일은 제대로만 먹으면 혈당체 안정에 도움이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설탕이 막 나쁘다고 하죠. 신선하고 좋은 과일을 먹으면은요, 혈당치와 관련된 문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류는 인슐린을 파괴하는 지방의 과소비에 기인합니다.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당뇨 발병이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심장병, 암, 당뇨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는 뭐냐면 고단백질 다이어트에 현혹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20대 암 많죠? 뭐 따라해요? TV에서 나오는 거. 아, 고단백질로 다이어트를 한대. 나도 해봐야지. 심장병, 암, 당뇨 발병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단백질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답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건강 독서 모임을 제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6시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건강 독서 모임을 작년 3월부터 했어요. 하지 않았으면 이 몰랐던 사실들이에요. 하지 않았으면 이 몰랐던 사실들을 제가 건강 독서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거 하나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얘가, 그럼 의사들이 다 바보냐, 멍청이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많은 의사 박사님들이 20년, 30년 연구한 결과, 이렇게 책을 쓰고 책을 보면서 또 경험한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내 몸이 아픈 건 이제 좀 쉬어, 휴식 좀 가져, 이런 거지, 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암도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종양에 있는 것도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장 청소만 잘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장 청소만 잘해도. 장에 모든 찌꺼기들, 우리가 먹는 찌꺼기들이 다 달라붙어서 종양이 만들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48분인데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다른 음식을 먹기 20분에서 30분 전에 먹어야 하고, 일단 과일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었다면 최소한 3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일을 먹어야 한다. 아셨죠?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먹고 싶다면 3시간만 있다가 먹도록 하라. 말린 바나나나 건포도, 마른 대추와 같은 것들은 수분이 많은 과일보다 영양분이 더 농축되어 있어요. 마른 과일은, 말린 과일은 낮 12시까지 그것들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는 배고프면 과일만 먹고 그렇지 않으면 먹지 마라.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내일부터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프렌즈 미더베이에 오실 때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피키케카님, 해피님, 귀여운언니님, 방구석 젤리비님, 해추연님, 신공언니님, 노탱일님, 하나쌤님, 마룰님, 멜리사님, 사랑느낌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미덕을 신경 써서 가려고 하는데,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잊어버려서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앨리스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미덕을 성공을 할 수가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아침은 굶는 게 최고예요. 네네. 사실 저는 아침 아침을 굶잖아요. 다이어트가 저절로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아프잖아요. 굶기세요. 12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과일만 주고 굶기세요. 그리고 말린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영양소가 그만큼 더 있으니까 건강하죠. 이 박사님도 500통도 아니고 50만 통. 지금 2024년이니까 10년이 더 흘렀으니까 아마 500만 통은 편지를 받지 않았을까요? 고엽제에 걸리면 다 죽잖아요. 고엽제, 베트남 고엽제. 2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몸이 굳고 굳어가면서 죽는 거죠. 말초 신경 장애가 오죠. 손과 팔, 다리 기능이 악화되기 시작하죠. 막 떨려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거동조차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죠. 5년을 넘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만 반복을 하죠. 그런데 이 박사님은 그 말을 듣고서 정말 미치도록 분노를 했어요. 공포와 분노, 이 불신에 다 찾아온 거죠. 내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어?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에 참여한 군인들이 많지만, 미국에서도 파견을 했잖아요. 베트남 전쟁 때. 근데 5년을 넘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저녁 8시부터 아침 정오 12시까지는 과일만 먹고 일체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을 책을 쓴 거죠. 여러분도 다이어트, 아침, 오늘 이 이야기 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아침. 아침은 뭐다? 독약이에요, 독약. 아침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는다. 아침을 먹잖아요. 머리가 더 안 돌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 그냥 시키는 대로 아침을 잘 먹어요. 신체가 세척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뭔가를 소화시키고 끝내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비만 인구가 굉장히 늘죠. 내가 살이 쪄서 살이 안 빠져. 그러면은 이 모노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모노 다이어트는 뭐냐면요. 생식만 먹는 거야. 열을 가하지 않고 뭐 햄버거나 이런 거 아니면 햄 이런 거 먹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아이들에게 주지 마세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몸속에 노폐물이 축적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픈 거예요. 섭취 주기는 8시간은 영양 섭취에 할당하는 것이죠.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인체가 음식을 받아들이는 최적의 상태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면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신진대사, 영양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축적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자지 않고 새벽에 자는 거야, 새벽에. 새벽 2시, 3시 자고, 막 12시 일어나죠. 12시 일어나는 것도 좋네. 그때까지 밥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노폐물 제거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그 배출 주기가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야. 그러면 과일을 사다 놓고 이때는 과일만 먹고 먹지 마세요. 부모님이 막 걱정하지. 야,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그런 걸 듣고 왔어? 이러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십 년간 경험한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자기도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판정을 내렸잖아요. 5년밖에 못 산다. 근데 살아있잖아. 수십 년을 살아있고 이 책을 썼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알면,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 뛰어난 지식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저도 건강에 대해서 발을 들여놓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건강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세요? 제가 똑같은 말을 너무 반복했죠?
감사합니다.